이름을 연구하는 경설 노선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살살해졌는데 그러고 보면 자연은 하루하루 끝없이 변화를 하면서도 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학의 역자가 변화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변화를 하루하루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과 계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다가올 계절의 변화와 날씨도 유추했는데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의 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추어 씨를 뿌리는 것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수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대입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역학인데 그 역학 가운데 하나인 성명학은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이 단순히 부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후천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18대 대통령직을 맡았으나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현재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알아보겠는데요. 뒤에 사진을 보면 참 저 때만 해도 참 행복해 보이는 가족인데 참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저분이 한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운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역학인들이 사주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만 저는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에서 암시하는 시그널에 대해서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의 박이라는 성에서 모음 아와 자음 기역은 모두 똑같은 목기운입니다. 같은 기운이니까 중첩이 되죠. 중첩이란 과유불급으로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 저렇게 중첩되어 있으면 여러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1951년 하늘 기운 신금이 강한 목을 만나고 있어서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면서 성장하게 하는데 이것을 팔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관이 두 개나 나란히 겹쳐 있으니 중첩이 되어 좋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성에서 중첩이 될 경우 이름에서 반드시 소통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근혜라는 이름에는 또다시 목기운 기억이 와서 오히려 소통은커녕 중첩에 중첩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성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름 첫자의 그 기운만 보면 8, 1, 6인데 이런 자신을 뜻하며 자칫 고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정관 8이 비견 1을 만나 있어서 오히려 고상한 성격으로 바뀌게 합니다. 여기에 바로 6이 오는데 6은 정제라고 하여 꽤나 꼼꼼하고 알뜰한 성품이 됩니다. 8은 정관이라 하여 적당히 있을 때는 반듯하고 모범적인 품성으로 정당하게 자기를 관리해주는 좋은 기운인데 이처럼 여러 개 무리지어 있으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에도 나쁜 작용을 하여 조심해야 하고
주위의 감언 이설에도 쉽게 솔깃해져서 본인이 의도하는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진 이름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사람을 잘 두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한 편인데 자신의 주관에 의한 자존감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오히려 어떻게 보여질까 남들에게 그런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 내 모습은 퇴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날카롭게 보이거나 또는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951년 땅의 기운인 묘목이 왔을 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이미 강한 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또다시 강한 목이 와 있어서 형제 자매에게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하고 아버지나 재물에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묘목의 기운 2가 3개 나란히 있는 것도 강한 편인데 바로 다음으로 오는 기운이 그것이 극하는 5 편재의 기운이라서 아버지나 본인의 재물 쪽의 피해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사망한 1974년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1979년 10월까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영부인의 역할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 박근혜라고 이름을 다 부른 것이 아니라 근혜양으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의 뉴스는 대통령의 하루를 메인으로 장식한 후 다른 뉴스를 했는데 근혜라고 이름만 부르면 중첩의 나쁜 기운은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때 아버지인 박정희와 함께 뉴스에 자주 나왔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혜양 또는 영예이신 근혜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름만 부른다면 성과 함께 부를 때와 달리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의 중심자인 근혜의 기억이 8, 정관으로 중첩되지도 않고 오롯이 순수한 정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1979년 11.26 사태 이후 1998년 제15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되기 전까지 약 20년 정도는 사실 이분의 삶이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려진 부분도 없습니다. 이분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여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다가 그 해는 실패하고 결국 그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대통령까지 했으니 얼마나 좋은 팔자냐 그렇게 뭐 좋은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 운을 보겠는데요. 이분의 이름 기운은 원 이름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도와주는 기운이 2019년에 옵니다. 원 이름에 있는 자신을 억누르는 중첩된 팔의 힘이 더 강해지는 6이라는 정제가 오는 해라서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중첩된 관이 힘을 받아서 더 중첩의 기운을 강하게 하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당연히 석방에 대한 기대도 관에 관한 일이니까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석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영향력이 있든 없든 본인의 일신상에는 크게 좋은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운이 반복음 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음이나 반복음 해에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지 않으며 아주 드물게 봉준호 감독처럼 대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긴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이름은 말년으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8881, 2225의 데미지는 크겠지만 중간자 근의 마지막 자음부터 이름의 끝자 희까지 기호는 2, 3, 6, 7, 0으로 잘 이어지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말년의 중심을 훌쩍 지나야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딱 이름으로만 본 박근혜의 운명이었습니다.